미국 증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들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트럼프 관세 때문이라고요? 금리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시장의 절반도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월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술 기업들의 성공 공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1월 초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는데 2월 초 성적표를 보니 나스닥과 S&P 500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투자의 상식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하락장의 진짜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과장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 연준의 돈풀기 정책을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했던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은 연준을 부모님처럼 믿어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내려서 받쳐주는 이른바 패드풋 역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 라고 말할 것 같은 엄격한 분으로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이미 신호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금 가격이 폭등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건 미국격 경정장 이야기 자체에 대한 의심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워시 지명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금값이 하루 만에 9% 폭락했습니다. 은은 30%나 급락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유동성 축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냥 말만 나왔는데도 시장이 요동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실제로 매파 인물이 수장 자리에 앉습니다.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시장은 AI를 효자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AI는 효자가 아니라 저승사자였습니다.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AI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시가총액 4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400조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적하는 소프트웨어 주식 바스켓 지표가 하루 만에 6% 폭락했거든요. 관세 쇼크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거에 우리는 AI를 직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커피 머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일을 더 잘하잖아요. AI도 그런 역할일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커피 머신이 아니라 아예 카페 자체를 대체하는 로봇 카페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약서 검토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AI가 스스로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입 변호사 3명이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을 AI가 30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럼 그 신입 변호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비싼 데이터를 팔던 법률 정보 회사들은요,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시장이 깨달은 거죠. AI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파괴적으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블룸버그가 충격적인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스 포칼립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는 뜻이죠.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정말 편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직원 머릿수대로 이용료를 받는 구독 모델 덕분이었습니다. 직원 100명 회사면 아이디 100개 팔고 1000명이면 1000개 파는 식이었죠.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AI 한 개가 직원 10명 몫을 해내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선 굳이 소프트웨어 아이디를 100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AI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돈을 내는 기준인 사람 수는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승승장구했던 성공 공식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UBS가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모 대출 시장의 25%가 이런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4분의 1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무너지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함께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아폴로, 블랙스톤, KKR 같은 거물급 자산 운용사들 이름 들어보셨죠? 이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꿔줬거든요.
실제로 대출 전문 기업인 블루올 캐피탈이 9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금융권 전염의 증거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는 기술이 허술해서 기업들이 망했죠. 그런데 이번은 정반대입니다. 기술이 너무 완벽하게 작동해서 기존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7%까지 올라갔거든요. 1932년 대공황 시절 이후 최고치입니다.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유럽, 캐나다에 즉각적인 관세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협상로 엄포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관세는 기업의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그럼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이익을 깎아먹거나 둘 다 악재죠. 물건값이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고 금리는 못 내리는 상황 말이죠. 제조업 지표를 보면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이미 장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고요? 전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가 폭등은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럼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관세 문제와 똑같은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자마자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는 하락하고 에너지 섹터 주식들은 급등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신호죠. 문제는 이런 대외적 변수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현금을 쥐고 있으려 하죠. 이게 바로 증시 하락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제 시장이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은 AI에 투자하기만 하면 박수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쓰든 상관없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포장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었냐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이 AI 도입으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고 마진이 깎이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매출은 그대로거든요. 이게 바로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지수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페이팔 같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주가가 폭락하는 건 AI 시대의 패자가 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반대로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하락장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AI 도입으로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증명했거든요.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AI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 결과를 보여달라고요. 그럼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요? 단순히 구독 모델에 의존하는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AGI 대이체 위협을 정면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반면 팔란티어는 다릅니다. 이 회사는 좌석수가 아니라 가치와 결과에 기반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AI 시대의 최적화된 모델인 겁니다.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도 주목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도 폭증하거든요.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중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 확대를 제안했거든요. 정책 수혜주로 떠오른 겁니다. 재미있는 건 비트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는데 최근 하락장에서 보니 레버리지 기술주처럼 움직이더군요. 피난처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승자가 미래의 승자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연말 S&P 500 목표치를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달 과정은 매우 험난할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기에 고통을 겪고 하반기에 질주하는 상저하고 흐름입니다. 기업들이 관세와 AI 변화에 적응하면 다시 랠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은 60% 정도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못 내리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강세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확률은 40%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무지성 매수가 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확실한 종목을 골라내는 선구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의 돈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술주에서 가치주와 에너지, 방산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로테이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의 매출 구조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 머릿수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AI 성과에 기반한 건지 확인하세요. 좌석 기반 모델은 위험합니다. 둘째, 해당 회사가 AI의 수혜를 입는 승자인지 아니면 AI에 대체되는 먹잇감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봐야 합니다. 셋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을 선택하세요.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가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관세나 국방 예산 같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정책은 시장보다 강합니다. 지표 발표와 실적 시즌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번 투자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주식의 하락은 AI가 가져올 파괴적 변화에 대한 공포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시장 내부에서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거대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의 투자는 지수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서 살아남을 종목을 선별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흐름을 보고 본인의 투자 철학을 견지할 때 진정한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리포트와 팩트 체크를 통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